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혹시라도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 알아볼까 두려워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고 밑으로 여동생 하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막내인 도련님은 아직 미혼이지만 자기 앞가림 알아서 잘하고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 있는 제 신우 때문입니다. 저희 결혼하고 바로 다음 해에 신우도 결혼을 하더니 연년생으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애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신우가 매일 시댁으로 찾아와서 울고불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싸우고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올봄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신우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평소 술버릇이 굉장히 안 좋고 직업도 오락가락하는 등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 하더군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만취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집안에 물건이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네요. 아이가 집에 둘이나 있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정말 개차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인간이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보였다고 하는데 신우가 왜 그런 인간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지 정말 바보 같아요. 그 남자가 얼굴이 조금 반반하게 생겼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도 얼굴 뜯어먹고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놈의 얼굴 때문에 주변에 항상 여자가 끊이질 않았다 하고 신우는 그걸 다 이해하고 참아가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답니다. 시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남편과 저도 신우가 결혼할 때 걱정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야기할 정도였지만 이미 남자의 눈이 멀어서 저희 이야기를 듣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살 거라면 남보란 듯이 잘 살기라도 해야 할 텐데 결혼하고 난 뒤로는 그 남자의 술버릇이 더 심해졌겠죠. 처음 몇 년은 신우가 내색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것 같더니 결국 작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소를 한 해 만에 한참 난리를 치다가 올봄에 합의 이혼하고 아이들은 전부 신우가 맡아서 키우기로 했죠. 당장 애들 둘을 혼자 키우면서 생계까지 유지할 방법이 없었으니 신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고 처음 계획은 시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신우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올 생각이었어요.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신우가 정신적으로 잘 극복하고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면 다 괜찮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의 전 남편이 술 먹고 주먹을 휘두르고 여자 문제로 골치를 썩혔지만 지금도 이혼한 전 남편 생각이 그렇게 나는지 슬픔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몇 번 나가서 직장을 구해본 적은 있지만 며칠 못 가서 그만둬버리고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술독에 빠져서 지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늙은 노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마시고 있어요. 제대로 새끼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운동이나 외부 활동도 전혀 없이 집에서 울다가 술만 먹고 쓰러져 자는 생활의 반복이다 보니 이혼한 뒤로 신우는 살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누군가는 봐야 하는데 시부모님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으세요. 아버님은 진작 7순을 넘어서 8순을 바라보는 상황이고 어머님도 재작년에 7순이 지났습니다. 건강도 그리 좋지 않으신 편인데 지금도 각종 지병으로 정기적인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시고 아이들을 시부모님이 케어하는 건 누가 봐도 무리입니다. 집에서 애들만 보고 있어도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 앞뒤로 꽉 막혀서 답답하더라고요. 신우가 정신을 차리고 애들 보면서 낮에는 일해서 돈도 벌어오면 그런대로 시부모님들도 부담이 적을 텐데 애는 애대로 다 맡겨놨지. 돈은 돈대로 시부모님 생활비를 까먹고 있으니 옆에서 보는 저희 입장에도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 차라리 신우에게 정혜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한 전 남편이나 신우의 시댁 사람들에게 애를 보내라고 했더니 절대 그렇게는 못한답니다. 전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도 문제고 그쪽 부모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네요. 보낼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이혼한 뒤로 전 남편과 연락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양육비라던가 아이 문제에 대해 상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시부모님들께서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찾아갔더니 결국 당분간 조카 둘을
저희 집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신우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애를 맡겨놓을 수도 없고 시부모님들께서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몸도 마음도 지쳤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늘어난 생활비 때문에 당장 아버님께서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나중에 신우가 정신 차리고 멀쩡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애들을 봐달라 하세요. 진짜 머리 아픈 건 이게 몇 달이 될지 아니면 1년, 2년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라고 우리 집에 애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무슨 수로 아이들 셋을 전부 키우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거절했지만 시부모님들은 가족들끼리 서로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직장 생활하며 아이들 셋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신혼의 아이들이 보통 애들보다 훨씬 다루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 신혼의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도 정말 안 듣고 본인 뜻대로 안 풀리면 때리고 집어던지고 꼬집고 그래도 성질이 안 풀리면 울고불고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시댁에서도 그랬으니까 시어머님께서 정말 애 보기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는 작은 말썽은 부린 적은 있어도 신혼의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착하고 얌전한 편이에요. 괜히 같은 공간에서 키웠다가 아이들끼리 성향이 비슷해질까 두렵기도 하고 정말 싫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가족들끼리 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 도움 하나 못 받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경제적 지원도 없었고 그나마 도련님은 축의금을 50만 원 했는데 그때 신우는 가진 돈 없다며 한 푼도 하지 않더라고요. 애를 키우면서도 지금까지 저희 친정에 맡기면 맡겼지 시댁에는 맡겨본 적 손으로 꼽습니다. 시댁에 받은 거 없고 신우한테 아무것도 얻어먹은 게 없었어도 저와 남편은 자식이자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고 1년 후에 신우 결혼할 때 혼수의 보태라고 100만 원 해줬었고 지금까지 시부모님 용돈에 낡은 가전제품도 한 번씩 바꿔드리면서 제가 며느리로서 섭섭하게 해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오히려 제 쪽에서 저런 말을 해도 모자란데 어머님께서 제게 가족을 운운하시니 조금 우습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집안의 장남이라고 시부모님들 용돈과 급한 일이 있을 때 나서서 해결해드렸고 동생들에게도 오빠 노릇 형 노릇 하면서 살았는데 이놈의 집구석에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저희 보고 알아서 수습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신우 그런 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매 맞으며 살고 남자가 밖에서 바람 피우고 다닌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감당 못할 정도로 일이 커지니까 저희한테 떠넘길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하겠다 선을 그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고 신경 써줘야 할 것도 많은데 애한테도 못할 짓이고 조카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떠맡게 되면 조카들한테 사랑을 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본인이 장남이라 지금까지 집안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며 살았어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특히 집안일이라면 더욱 약해집니다. 동생과 부모님이 얽힌 일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길래 만약 조카들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키울 생각이라면 제가 우리 애를 데리고 친정에서 살 테니까 알아서 하라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남편도 찍소리 못하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시모는 어떻게 가족끼리 나몰라라 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제가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딱 1년만 애들 봐주다 보면 그 사이에 신우가 술도 끊고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아이들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면 자기 애를 내팽겨치고 술 마시며 폐인처럼 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음 약해져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는 6개월 1년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이 아이들 제가 키워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애들이 길고양이도 아니고
불쌍하다고 집에 데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저희 애가 어느 정도 커서 혼자 학교 갔다 오고 학원 다니고 할 수 있는 건데, 조카들은 하루 24시간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는 애들입니다.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면 그 보상은 누가 저한테 해준답니까? 왜 생각 없이 살고 있던 신호 하나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살던 저희 부부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했어요. 저희가 그나마 해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 식비 정도의 보태라고 매달 20만 원 정도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끝까지 제가 거절하자 어머님은 울기 시작하고 시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현관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더는 대화를 나눠봐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기분이 찝찝하고 미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제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을 봐주겠나요? 결국 그날 저녁 늦게 신우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새언니 너무 이기적이라며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쩜 그리 야박하고 정이 없냐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천벌 받는다고 하길래 저도 그 말에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가 좋아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으면 그 책임은 아가씨 스스로 지세요. 애가 둘이나 되는 애엄마가 되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놨던 이야기를 신우에게 퍼부었더니 신우도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완전 망나니가 따로 없더군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저라고 언제까지 이런 부당한 일을 참고 넘어가야 하겠어요? 제가 신우 등을 떠밀어서 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애도 제가 낳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까 시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식비와 애들 간식비로 20만 원 정도 보내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시어머니는 며칠 후에 연락 와서 정신우의 아이들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입양하고 친자식으로 거두라는데 진짜 미쳤습니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지금 보내고 있던 용돈도 다 중단하고 앞으로 시댁 사람들 얼굴 안 보고 살 거라 소리를 빽 질러버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지 부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대책도 없고 누가 봐도 신우이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번 일에 끼고 싶지 않고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앞으로 시댁 사람들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입니다. 후기입니다. 얼마 전에 사연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상황이 달라졌네요. 신우와 시부모는 며칠 동안 크게 싸웠고 지금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들이 신우를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작은 원룸 구해서 한 달치 망세만 주고 알아서 살라고 한 것 같아요. 신우가 집에서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았고 맨날 술만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으셨겠죠. 쫓겨나서 혼자 먹고 살려면 당장 일을 해야 하니 발등에 불 떨어진 신우는 얼마 전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저희가 20만 원 더 보내드리고 막내 시동생도 30만 원씩 보내기로 했어요. 그 돈 받고 어머님이 일단 계속 신우 아이들을 보기로 했다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저희 집에서는 최선인 것 같네요. 아이들이랑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야죠.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일단 신우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맡아보기로 했으니 더 신경 쓰진 않으려고요. 신우가 혼자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으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남자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저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한참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부모한테 이쁨 받으며 지내야 하는 아이들인데 벌써 눈치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도 외숙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종종 찾아가서 간식 사주고 장난감이라도 한 번 사주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아무리 그쪽 사정이 있다지만 저는 저희 가족이 우선이라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빨리 신우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서 그쪽 식구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